자, 안녕하십니까. 27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대비 부동산 세법, 이제 문제풀이 과정,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문제풀이 과정은 여러분이, 수업을, 듣기 전에 좀 예습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그에 따라서 설명을 드릴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 푼다고 해서 문제만 떼렁 풀면서 답이 몇 분이냐 이렇게 하면 문제문이 없죠. 기본 핵심 요약 정리해 드릴 테니까 좀 부족한 내용은 제가 기본서와 병행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도 또한 문제에 따라 숙지를 제가 반드시 해야 할 문제에 대해서 제가 특히 좀 악센트를 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쓰시고, 그리고 저희 문제집이 크게 이렇게 세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기출문제, 문제 정해, 그 다음에 기본, 적중 문제, 그 다음에 종합, 적중 문제, 문제로 이렇게, 크게 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가 기출문제에는, 기본서 과정 할 때도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은, 문제풀이 과정에서 버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리해 드릴 텐데, 가장 기본 적중 문제에, 초점을 둘 겁니다. 그래서, 기본 적중 문제는 조금 난이도를 조정하는 문제에서 한 중 정도에서 중하라든가 이런 종의 문제에 유형이 되는데, 그래서 기출문제, 그래서 기본 적중 문제는, 문제에 나온 문제는 100%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런데, 종합 적중 문제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종합 적중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종합 적중 문제는 100% 제가 이 시간 내에 활용을 하기 때문에 정리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혀 배제할 수는 없고 종합 적중 문제에 대해서 약 한 전체 문제 중에 약 한 10에서 한 20% 정도는 제가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정해 부분에서는 기본서와 있는 다뤘던 문제를 할지라도 조금 그 내용의 문제 또 유형, 우리가 기출 유형이니까요. 그 문제 유형 등을 파악하고 또한 기본 적중이나 종합 적중에서는 다룰 수 없는 또 문제도 있거든요. 유형에 따라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수의 문제를 아마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 정리하는 과정의 패턴이 먼저 단원에 대해서 기본 적중을 먼저 정리한 다음 기출문제 정의라든가 종합 적중 문제 이렇게 정리하면은 조금 페이지가 조금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페이지 몇 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기본 적중에 좀 중점을 두면서 이런 기출문제 정의라든가 종합적중 문제에서도 좀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그럼 이제 단원 첫 번째 조세 총론 부분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도 기본서 패턴과 같이 조세 총론이 처음에 수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편의 취득세,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재산세, 그리고 국세편에 가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 종합소득세 중 우리가 사업소득 관련 문제들만 수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렇게 커리큘럼의 패턴은 기본서 패턴 같은 거 공부하면서 이렇게 서로 병용할 수 있도록 우리 기본서에 이렇게 목차하고 문제의 목차가 조금 차이가 있으면 좀 공부하는 좀 혼돈할 수 있는데 이렇게 패턴을 같이 맞춰놨기 때문에 공부하는 좀 편리성은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조세 총론의 기본 적중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16페이지, 1번 봐봅시다. 16페이지, 기본 적중 문제 1번. 조세 법률주의란 법률의 근거 없이 과세의 주체는 세금을 부가징수할 수 없다는 원칙을 조세 법률주의라고 하는데 세법 공부의 가장 스타트로 강조하는 거죠. 설명으로 틀린 걸 물었는데 봐봅시다. 조세 법률주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패턴에서 조세 법률주의는 법대로 하자. 법대로. 법에 규정된 내용을 확실히 정리하게 되는데
조세 법률주의는 조세 원칙 중에 하나인데 법률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위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과세요건. 과세요건에 대한 법정주의. 법정주의. 그다음에 과세요건. 요건에 대한 명확주의. 명확주의. 다음에 당연히 합법성의 원칙. 합법성의 원칙. 그다음에 소국과세. 소국과세 금지 원칙. 세법의 엄격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조세법률제 하위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과세요건. 과세요건 하면 크게 4가지를 의미하죠. 세금은 누가 내야 되는지 납세 의무자. 세금은 무엇에 부과하는지 과세 대상.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공사, 과세 표준. 그리고 세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결정하는 세율이 있죠. 이 4가지를 과세 요건이라고 하죠. 이 과세 요건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이라든가 예측 가능. 예측 가능을 할 수가 있게 해줘서 안전성이라든가 예측 가능성을 실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세 법률주의에 대한 우리가 한번 기본 핵심을 한번 틀 한번 잡았죠. 그러면은 이 설명으로 틀린 것 첫째, 과세 요건은 법률로 정해지지 않으나 입법 기술상 유인법령도 가능하다. 그럼요. 이런 법으로 규정이 돼서 우리가 법률이 되어 있는데 법률에 뜬 거 우리가 하위 법령이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죠. 그래서 주무관청령, 대통령령이 있죠. 대통령은 우리가 시행령, 주무관청령은 시행 규칙이라고 하는데 이럴 경우 법률로 요건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에 따라 우리가 입법 기술상 하위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유인 법령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법률의 근거에서 유인 법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추상적, 포괄적 유인 법령은 헌법 75조, 아주 근사하죠. 헌법 75조에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유인 법령이 법의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위반하면 무조건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괄적이라든가 우리가 추상적 유인 법령은 구체적인 유임을 주는 거지.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알아서 다 해버려라. 시대 말은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 번째, 과세 요건은 명확히 규정되나 차용 개념도 무방하다. 그래서 과세 요건은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다른 법이든 떠나집니까? 같은 법안에서 다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이렇게 끌고 와서 빌려서 이렇게 차용 개념도 무방하는 겁니다. 다음에 소급 입법은 재산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무조건 허용할 수가 없다. 무조건은 무조건 유행가 생각이 나죠. 하지만 소급과세 금지 원칙이 있죠. 그래서 과세를 함에 있어서 이미 지나간 법률을 적용하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소급과세 금지를 하고 있는데 납세 의무자,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한 법률이라면은 소급과세를 일부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납세자에게 만약 불리하지 않는 유리한 신관, 우리가 이런 입법이라면은 소급과세도 일부 허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허용할 수 있어서 틀렸죠. 우리 법을 공부하면서 또한 인문 사회과학적인 문제를 풀어가면서 그 문장 안에 무조건이다, 반드시다, 꼭이다, 만이다,
뭐뭐에 한한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한 번 더 고민해 보는 겁니다. 옳을 수도 있지만 틀릴 확률이 많죠. 그러면 2번은 무조건 무효다고 해서 무조건에서 여기서는 옳은 지문인데 옳은 건데 4번은 무조건이 들어가서 이렇게 틀렸죠. 그에 대한 구분 좀 명확히 하죠. 다섯 번째, 세무행정의 집행에 있어서 법률의 엄격각 지배의 구속을 받는다 그랬죠. 자, 세법의 엄격 해석 있죠. 자, 세무공무원들은 자의적인 해석은 안 됩니다. 법률의 근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해야지 법에 저촉되는 해석은 의미가 없어서 세무공무원들이 집행을 하면서의 엄격 해석이 조세 법률제 하위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번째가 틀렸죠. 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출제된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포괄적인 문제라 하지만은 제가 1번에 넣는 이유도 세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제가 강조는 법대로 하자. 그 조세 법률지가 뭐냐고 기본적인 내용을 하면 담고 있는 문제죠. 자, 문제제 2번 가봅시다.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지방세를 한번 찾아보자. 두 가지를 물었죠.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지방세를 또 찾아야 됩니다. 자, 들어있는데 자, 봐보시면 자, 우리 현행 자 부동산 세제 하면은 자, 여러 세금이 그게 다섯 세금을 핵심으로 잡죠. 자, 그 다섯 세금에 있어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이 다섯 세금의 핵심에 있어서 자, 먼저 물납, 물건호 대신에는 물납하고 일부 세금을 나눠내는 분할납부. 자, 이 분할납부에 대해서 자, 원칙은 금전납부가 원칙이지만 일부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이 있고 전액을 내야 되는 기한 내 일부는 나눠낼 수가 있는 분할납부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물납이 가능한 조세는 취득세라는 세금은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가 아닙니다. 그래서 취득세, 등록재산세는 지방세고 지방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국세에 해당이 되죠. 자, 그다음에 등록면허세도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한 지방세가 아닙니다. 그런데 재산세라는 세금은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가능한 자,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물납 X, 분할납부 O, 양도소득세도 물납 X, 분할납부 O. 그래서 자, 특히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물납제도는 2016년도에 물납제도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소득세법 개정으로 폐지가 됐죠. 그래서 자, 종부세하고 양도세는 물납제도가 이제 허용된 국세가 아닙니다. 분할납부는 가능하죠. 그래서 핵심 다섯 세금을 받지만 여기에 좀 참고로 정리가 필요한 게 상속세, 증여세, 자, 상속세, 증여세 등도 부동산 세제인데 출제 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 상증세라는 세목이 본 시험에 가미가 돼도 아마 답으로 그 영향 미치지 않을 겁니다. 네, 부동산 세제니까 구체적인 요건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서 상속 증여세도 물납과 분할납부에서 역시 국세죠. 당연히 상증세도 국세, 물납 분할납부가 가능한데 증여세는 자, 물납제도가 역시 자, 2016년도 폐지가 됐죠. 폐지. 그래서 상속세는 물납이 가능하지만 증여세는 물납제도 역시 폐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자, 현행 조세 중에 지방세 중에 재산세는
물납제도 살아 있습니다. 국세 중에도 상속세는 물납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관심 든 세금 세제에 있어서의 구분틀을 중시하죠. 그러면은 문제 2번은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증가 가능한 지방세를 두었죠. 둘 다 가는 지방세는 재산세가 될 겁니다. 재산세.